이번 영상에서는 베르누이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베르누이 방정식이란 유체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사용한 방정식이라고 우선 베르누이 방정식이란 유체에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사용한 방정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베르누이 방정식은 어떤 식으로 사용되냐면 유체역학과 공기역학에서 사용하는 데 차이가 발생합니다. 유체역학에서는 사이펀 혹은 유량, 유속을 측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유체역학에서는 되게 많이 사용되고 공기역학에서의 베르누이 방정식은 무한대의 공간에서 정체 압력을 구할 때 사용됩니다. 여기에 이런 모양의 날개가 있다고 가정할 때 여기에서 만약에 이 기압의 압력이 발생했다면 이 에어포일에 의해서 공기의 변화가 작용되지 않는 그런 어떤 일정한 공기가 일자로 흘러가는 곳에서 정체 압력, 그 압력을 구할 때 사용됩니다. 이 압력을 구해야만 날개 위에 있는 이 압력이 얼마나 힘을 작용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공기역학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베르누이 방정식은 유체역학과 공기역학을 비롯해서 맞는 지배 방정식은 아닙니다. 베르누이 방정식은 유체역학에서 지배 방정식은 맞지만 사용할 수 없는 분야가 몇몇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기역학에서 이런 형태의 일직선 날개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베르누이 방정식에 따르면 좌우가 같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보존 법칙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좌우가 같아지면서 양면값을 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베르누이 방정식을 유도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사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통해서 베르누이 방정식을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르누이 방정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X축과 Z축에서 유선을 따르는 한 입자를 기준으로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과 Z축은 말 그대로 평면에서 XY축과 높이 Z축이기 때문에 Y축을 제외하고 X와 Z축만 생각해 주겠습니다. 여기서 S는 유선을 따라 흐르는 힘의 방향입니다. N은 이 힘의 방향은 직각 방향으로 해당하는 힘입니다. 여기서 입자 하나를 그려보겠습니다. 이 입자의 길이는 ds, 이 입자의 폭은 da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쪽에서 작용하는 이 힘은 압력 곱하기 면적이기 때문에 da 곱하기 p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작용하는 이 압력에 대해서는 여기서 역시 면적 da 곱하기 p 더하기 dp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dp는 이 아래에 있는 것보다 압력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음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입자 하나가 가진 최전력, 즉 중력량을 W라고 가정했을 때 이 최전량은 R을 적용합니다. W는 즉 중력 각도 곱하기 질량이므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때 여기서 삼각형 하나를 그리면 이렇게 ds, dx, dz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체압력이 향하는 방향은 유선을 따를 때 아래로 향하기 때문에 유선을 따라 흐를 때는 아래로 흐르는 게 아니라 직각으로 흘러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sin mg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삼각형을 그렸을 때 이 값은 세타입니다. 세타라고 정의를 하게 되고, 이 S라는 유선을 따를 때 최전력은 S라는 것과 맞는 방향으로 흘러야 되기 때문에 최전력은 sin 세타 곱하기 mg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원래 최전력은 방향에서 세타만큼 방향을 틀게 되고, 그래서 sin mg만큼 힘이 적용이 됩니다. 이제 이 구성값을 유선을 따라 적용하는 힘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이렇게 F는 ma, 이 식을 유선을 따라 적용하게 된다면 da da 곱하기 p 플러스 dp, 그리고 최전력 이 힘을 더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유선을 따라가는 가정을 했기 때문에 유선을 따르는 이동이라는 가정이 생기고,
마찰력이 없는 유동이라는 가정이 생기는 이유는 베르누이 방정식은 마찰력을 가정하지 않고 유도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속도는 ST 그래프에서 각항을 편미분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게 되고, 이 식에서 dt를 나누게 되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여기서 유체가 정상 상태라고 가정했을 때 이 항은 사라지게 됩니다. 정상 상태라는 것은 유체의 속도, 압력, 밀도가 변하지 않는 상태로서 이제 베를린 방정식 정의 세 번째에 추가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식에서 가속도는 v 곱하기 ds분의 dv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이 식에 대입해주게 된다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구한 가속도식을 이 위 식 1에 대입해주게 된다면 우리는 이런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m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 해서 m은 밀도 곱하기 dA 곱하기 ds로 나타낼 수 있고, 사인 세타는 이 삼각형에서 여기서 사인 세타는 ds분의 dz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대입하여 아래로 식을 정리하게 된다면 지금처럼 m은 밀도 곱하기 dA ds, 사인 세타는 ds분의 dz를 이용하게 된다면 이런 식이 나오게 되고, 이 식을 약분을 하고 정리를 해주면 이런 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양변에 da를 나눠준다면 이런 간단한 식이 나오게 됩니다. 아까 윗부분에서 편미분을 한다고 했는데, 이때 즉 밀도를 상수로 취급했기 때문에 이 가정에 대해서 네 번째 가정이 생깁니다. 이때 속도 변화를 구할 때 편미분 값으로 하면서 밀도라는 값을 상수 취급했기 때문에 비합축성이라는 특징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VdV를 2분의 dV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것을 쓰게 된다면 이후에 이것을 미분을 한다면 이후 이것을 적분하게 됩니다. 여기서 VdV는 2분의 1 dV제곱과 같으므로 이것을 나눠주고 이것을 한쪽 항으로 옮겨주면 이런 식이 완성되고, 이것을 적분을 한다면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C는 적분 상수로서 넣은 수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법한 밀도분의 압력은 더하기 2분의 1 V제곱 더하기 중력각도 곱하기 높이는 상수, 이 값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즉, 이 식에서 밀도를 모든 항에 곱해준다면 가장 많이 보셨을 법한 이런 베르누이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P는 정합, 각 식에서 제일 앞에 있는 항은 정합, 두 번째 항은 동합, 세 번째 항은 정수합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때 정합이란 물체가 움직이지 않았을 때 있는 압력이고, 동합이란 물체가 움직이면 압력이 낮아지는데 그 압력을 동합이라고 하고, 정수합은 중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압력입니다. 이것을 관에 비유해보자면 유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이 상황에서 이때 발생하는 이 압력은 정체압, 즉 정합과 동합을 합한 값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유체의 진행 방향과 수직의 방향에 있는 관에서는 정합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입자 후 운동 보존의 법칙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런 식을 얻게 되었고, 하지만 이 식에는 비압축성이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압축성을 압축성을 고려하는 가정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밀도를 상수 취급했지만 밀도를 변수 취급하는 과정에 따라서 지금까지 이 입자의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 따라서 베르누이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베르누이 방정식은 비합축성입니다. 또한 비합축성입니다. 그에 대한 이유는 베르누이 방정식을 유도하게 되면서 중간 과정에 밀도라는 것을 상수 취급했기 때문인데, 밀도를 변수 취급한다면 압축성을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은 압축성을 부여할 경우에는 온도가 변하지 않을 때의 식과 엔트로피가 변하지 않을 때의 두 가지 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온도가 변하지 않을 때 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 과정에서 이 식을 적분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상기치 상대 방정식을 전개해서 밀도는 얼티분의 P라는 값을 알 수 있었고 알 수 있습니다. 이 값을 이 식에 대입하여 미분하게 되면 이런 간단한 식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엔트로피가 변하지 않을 때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는데, 이때는
엔트로피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거를 알 수 있었는데 연력학에서는 엔트로피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식에 따라서 전개를 해주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밀도는 P의 얼분의 1제곱 곱하기 C의 마이너스 얼분의 1제곱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아까 이 식에 넣어서 적분을 해주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얼마이너스 1분의 얼의 값이 이 앞에 추가된 형태로 압축성을 고려한 베르누이 방정식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시 처음부터 정리를 해보자면 이 한 입자 하나의 스트림라인을 통해 이동하는 것을 운동량 부정 법칙에 따라서 유도를 하고 속도 변화를 각 하나 평균 값으로 만든 후 이것을 적분하여 이식이 나오게 되었고, 여기서 온도가 변하지 않을 때와 엔트로피가 변하지 않을 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압축성을 고려한 이 식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두 식에서는 이상기체를 가정하기 때문에 이상기체라는 가정이 추가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베르누이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